수돗물 필터 변색의 원인 물질이 망간으로 밝혀졌는데 왜 특정 지역에서 유난히 많은 양의 망간이 검출됐는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울진군이 스마트 축산 시범단지로 선정됐지만 환경오염을 우려하는 주민 반발로 난항이 예상됩니다. 비만 오면 경주에 있는 한 무연탄 야적시설에서 시커먼 폐수가 유출돼 농업용수와 포항 시민의 식수원인 형산강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달 가까이 이어진 포항 수돗물 필터 변색의 원인 물질은 망간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특정 지역에서 특정 시기에 유난히 많은 망간이 왜 검출됐는지는 시원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열흘간 조사한 민간 전문가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태가 일단락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수와 한국수자원공사 등 민간 전문가 7명은 지난 13일부터 수돗물 필터 변색 원인을 조사했습니다. 원수에서만 망간이 먹는 물 수질 기준인 0.05mg/L보다 높은 0.085가 검출됐을 뿐 정수장과 일부 상수도관에서는 측정 기계 검출 한계인 0.004 이하로 검출돼 불검출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만 아파트 저수조 침전물과 필터에서 검출된 성분 가운데 망간은 43에서 49%, 알루미늄은 30% 가까이 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망간은 발색 강도가 철보다 300배 강해 흰색 필터에 더 선명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이 같은 점으로 볼 때 망간이 유속이 낮은 오천읍 관말 지역 정체 구간에 지속적으로 쌓여 있다가 유량이나 유속의 변화로 유출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정에 급수되어지기 위해서 어떤 펌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침전조에 침전되어져 있던 어떤 그러한 물질들이 각 가정에 공급되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민원이 집중된 오천읍에는 가압장이 아닌 동일한 압력으로 수돗물을 내보내는 배수지가 없는 것도 한 요인으로 추정됩니다. 이쪽 지역이 굉장히 많은 급수 인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수지가 없었다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큰 또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미네랄인 망간은 지표수에 존재하는 용존 물질로 성인이 먹는 물 수질 기준인 0.05mg/L 이하로 섭취해도 건강에 위해가 없는 측정값이라고 조사단은 밝혔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저수조를 청소한 뒤에도 필터 변색이 계속되고 있다고 반발합니다. 물을 걸러내고 말렸어요. 드라이기로 말려서 자석을 대니까 입자가 자석에 들어붙더라. 특히 영유아를 둔 부모들의 걱정이 큽니다. 37개월 유아가 석 달 전부터 피부 발진과 부종이 생겨 대학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받았더니 환경적 요인이라는 겁니다. 혈액 검사를 해보시다 하셔서 했더니 환경적인 영향으로 인한 혈액 염증 수치가 높다고 하셨어요. 수돗물 불신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오존 활성탄 접촉 시설과 막여과 등 고도 정수 처리 시설 도입과 상수도 관로 현대화 사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포항의 미래형 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특구 추진단이 발대식을 갖고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포항시 부시장을 단장으로 지역 R&D 기관과 대학, 경제단체 등이 참여하는 국가전략특구 추진단은 강소 연구개발,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포스코가 추진 중인 벤처밸리 조성 등 3개 특구에 분야별 역량을 집중합니다. 포항시는 연말까지 추진단 운영과 지원 방안 등을 담은 조례를 마련하고 기업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시너지를 이끌어낼 방침입니다. 울진군이 전국 공모를 거쳐 정부의 스마트 축산 시범단지 조성 사업지로 선정됐습니다만 환경오염을 우려하는 일부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울진군은 첨단 기술을 활용한 위생관리와 브랜드화로 지역 한우를 육성한다는 계획이어서 주민 설득 여부가 사업 성공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한기민 기자입니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로 선정된 울진군 근남면 진봉리입니다. 국비 등 170억 원이 투입돼 26농가가 2,600마리의 한우를 키울 수 있는 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미 가동 중인 분뇨 퇴비화 시설을 포함해 자동 악취 저감제 살포기와 차단 방역 시설 등 첨단 기술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읍면별로 한우 농가 단체와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전국 공모를 거쳐 최종 선정됐지만 뒤늦게 인근 일부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사업이지만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는 겁니다. 환경공해, 두 번째는 지가 하락, 그다음에 360을 거의 2,600대 두가 도로게 되게 되면은 그 방역을 할 거 아닙니까? 방역, 그다음에 구제에 오게 되면은 교통 타단도 될 거 아닙니까? 울진군은 어렵게 따낸 정부의 시범 사업을 이제 와서 포기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흩어져 있는 재래식 축사를 한 곳에 모아 첨단 시설로 관리하는 만큼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며 장기적으로 읍면마다 단지화를 통해 관광 먹거리로 키운다는 계획입니다. 축사는 축산 단지화를 해서 거기서 과학적이고 위생적으로 소를 키우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브랜드화해서 우리 이제 금강송 한우 먹으러 울진 가자 이런 소리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울진군은 적극적인 대화와 선진시설 견학 등을 통해 반대 주민들을 설득한다는 방침이어서 국내 첫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경주시는 오늘 한국토지주택공사 LH와 황성공원 사유지 매입을 위한 토지은행 공공토지 비축사업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경주시와 LH는 시의회 동의를 거쳐 하반기부터 20년 이상 묶어둔 황성공원의 사유지 10만여 제곱미터에 대한 보상에 들어갑니다. 경주시는 2년 동안 황성공원 사유지 매입이 끝나면 국비 등 100억 원을 확보해 도심공원 조성을 위한 정비 사업에 나설 예정입니다. 경주시 강동면의 마을 농수로는 오늘처럼 많은 비가 내리면 시커먼 폐수로 변합니다. 검은 폐수는 무연탄 야적시설에서 불법으로 유출된 것인데 인근 농업 용수는 물론 포항시 식수원인 형산강까지 오염시켜왔습니다. 박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장 곳곳에 시커먼 무연탄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지붕이나 아무런 덮개 없이 불법으로 야적돼 있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무연탄을 씻겨낸 검은 물은 마을 아래로 향합니다. 주민들은 공장이 들어선 지난해부터 비만 오면 농수로가 검은 폐수로 변했다고 주장합니다. 농가에 농수로로 해가지고 농업용수로 들어가고 작년에도 논에 한 20군데쯤 들어갔습니다. 석탄이 들어가가지고 그 사진도 지금 갖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게 농수로를 지나면은 바로 형산강으로 들어가가지고 농수로를 따라 마을 북쪽으로 1.5km를 흘러가면 이 폐수는 포항시민의 식수원인 형산강으로 유입됩니다. 주민들은 경주시는 물론이고 식수원 오염 피해를 겪을 수 있는 포항시에도 수차례 민원을 넣었지만 관할이 아니라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업체에도 얘기했고 경주시에도 얘기했고 오늘 또 포항시청에도 협조를 해달라고 전화를 하니까 연락해준다고 그러고 말았어요.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자 경주시는 뒤늦게 현장 점검을 나왔습니다. 지금 마당에 있는 이제 부분을 안 들어갔으면 갑박 같은 걸로 해가지고 덮어 씌워야 되는데 안 씌워가지고 거기 비 오니까 좀 약슬렁이 나가는 것 같아요. 시는 비산먼지 억제시설 덮개 미설치로 업체를 경찰에 고발했으며 시료를 채취해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빠른 시일 내에 무연탄을 내부 저장시설로 옮기겠다며 방수천을 덮으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국립경주박물관은 오늘 강당에서 왕경 주변의 산림사원인 경주 남산과 일본 헤이지오쿄 동산에 대한 비교 학술대회를 가졌습니다. 일본 학술대회에서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관련 학자가 10개의 주제를 발표했습니다. 차순철 서러벌문화재연구원 단장은 남산은 불국토이기도 하면서 만불산과 같은 곳이었다면서 남산에 사찰이 많이 건립된 것은 왕경내 택지가 줄었기 때문이고 가족의 복을 비는 기원 행위가 성행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주 노동자를 관리하는 제도인 고용허가제가 도입된 지 15년이 지났습니다. 합법적인 틀 안에서 외국인을 고용하자는 취지였지만 오히려 불법 체류자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폐지하자는 목소리를 취재했습니다. 대구고용복지플러스센터 1층에 있는 외국인 고용관리팀입니다. 이주 노동자는 직장을 옮기려면 반드시 유리벽으로 된 이 사무실에 들어가서 이곳이 소개한 곳만 가야 합니다. 이곳을 찾는 이주 노동자는 그나마 운이 좋은 편에 속합니다. 직장을 옮겨도 된다고
기존 사업주가 허락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월급을 덜 받거나 다칠 위험으로 버티다가 회사를 그만두면 불법 체류자라고도 표현하기도 하는 미등록 이주 노동자가 됩니다. 만약에 옮기면 내가 니는 진짜 불법돼요. 내가 사인 안 주면 불법되니까 그래서 내가 절대 사인 안 줘 얘기했어요. 사장님. 그래서 우리가 많이 힘들었어요. 미등록 이주 노동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퇴직금을 한국을 떠날 때 주는 제도도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주 노동자 지원센터의 조사 결과 한국에서 지내는 이주 노동자 절반 정도가 퇴직금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했고 자신의 나라로 귀국한 이주 노동자의 87%가 출국 만기 보험은 받았지만 자녀 퇴직금은 절반 정도만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퇴직금에 대한 부분들은 14일 이내에 수령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에 정하는 수준에서 다시 재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대판 노예 허가제라는 비판까지 받는 고용 허가제. 시행 15년이 지난 지금이라도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경주시는 오늘 중국 난핑시와 우호협약 의향서를 체결하고 본격적인 교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난핑시는 중국 푸젠성 북부에 위치한 주자학의 발상지며 유네스코 세계복합유산으로 등재된 우이산 등이 있어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습니다. 류홍젠 난핑시장 등 방문단은 내일까지 불국사와 양동마을, 경주 향교 등 주요 사적지를 둘러볼 예정입니다. 전농 경북도 연맹은 오늘 경북도청에서 농산물 가격 폭락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생산자가 참여하는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 구성과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조례 제정, 농민수당 제도 즉각 시행 등의 5가지 사항을 요구했습니다. 농민들은 기자회견에 이어 지역 국회의원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경북도지사,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들에게 농산물을 택배로 발송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양파값이 평년보다 40% 이상 떨어진 것을 비롯해 마늘과 감자, 복숭아, 고랭지 농산물 등 올해는 농산물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했습니다. 자연잎의 광합성 메커니즘을 모방해 수소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나노잎 촉매가 개발됐습니다. 포스텍 화학공학과 용기중 교수와 첸빈 박사팀은 외떡잎 식물의 잎을 모방해 수소에너지를 만드는 물분해 과정에서 산소 발생을 촉진시키는 나노잎 촉매 개발에 최초로 성공했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나노잎 촉매는 기존 촉매보다 최대 9.3배까지 촉매 활동이 향상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낮부터 하늘이 점차 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 29도에서 30도로 평년 수준이 예상됩니다.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다시 한 차례 비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포항과 경주의 누적 강수량이 100mm를 넘어가면서 세찬 비가 쏟아졌습니다. 굵었던 빗줄기는 낮부터 점차 소강 상태에 들어 오후 1시를 기해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가 됐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다시 맑은 하늘을 되찾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열대야 기준인 25도 아래에 머물겠고요. 낮 최고기온은 30도 안팎으로 평년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한낮에는 구름이 걷히고 자외선이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구름 많다가 낮부터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21도에서 24도, 낮 기온은 29도에서 30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대체로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와 독도 23도, 낮 기온은 울릉도 27도, 독도 26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대체로 구름 많이 지나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당분간 밤낮으로 큰 더위는 없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는 한 차례 비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